안녕하세요. 이츠오케이 하비입니다. 자,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 첫 번째 영역이죠. 첫 번째 단계, 모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바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를 평가하는 지표예요. 첫 번째로 평가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이제 쓰기 전에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들어갔을 때 사업계획서 양식을 먼저 보고 먼저 울렁증이 생기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걸 다 어떻게 쓰냐,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미 시작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요령이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결과물에 봤을 때 완성도 높지도 않을 뿐더러 이 기승전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흐름이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용이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점수가 배점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리고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 정부 지원 사업을 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의도로 이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이 대표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 결국에는 사업 계획서도 작성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고요. 때문에 오늘은 정부 지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뭔가 먼저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런 준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이럴 때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떻게 성공을 해왔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약간 많을 정도로 경험이 많이 있어서 저희 프로필 링크에 있는 회사 홈페이지를 꼭 들어오셔서 저희 소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때 더 믿음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미리 주지를 해야 될 사항은 먼저 내 아이템, 대표님 본인의 아이템, 예비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의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먼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 사업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 있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든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려는 거에만 사실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본인도 살면서 소비자거든요. 매일같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소비하는 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항상 뭔가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내가 살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소비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반대로 내가 소비자일 때와 또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내가 대표로서 나를 대입시켜서 나라도 내 사업 아이템을 소비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아이템을 기술을 해주는 게 바로 내 사업 아이템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소비자가 내 아이템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쓸 때에도 우리가 심사위원들을 우리 저 매력적인 대표예요. 저를 끌어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제가 발표 평가로 갈 수 있게 제 사업 계획서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하고 계속 어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어필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업 계획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로서 소비자로서 불편해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미리 써보는 겁니다. 아무데나 돼요. 쓰셔도 돼요. 메모장에다 어디 일단은 먼저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 아이템에 대해서 문제가 정의가 되면, 그러니까 내 아이템의 문제, 그러니까 내 소비자들이 정말로 불편해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뭔가 삶에 대한 문제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데 내 사업 아이템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가 완벽히 끝나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 아이템과 접목을 시켜서 그 다음에 써주는 거예요. 내 아이템이 내 사업 아이템으로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결 방안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이템이 정말 다른 경쟁사 대체제 대비해서 어떠한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배점에 정확히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불편해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데 지금 현재 대체제들이나 경쟁사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은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내 아이템은 대체제 대비해서 이러한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세 가지로 축약을
시작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 함께 어떤 통계 자료도 같이 접목을 시키면서 써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발표 자료를 나중에 만들게 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 분명히 발표 평가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발표 자료에도 어차피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만들어 넣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쓰면은 결국엔 발표 자료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우리는 해결 방안까지, 경쟁사와의 차별화된 강점까지 지금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 라인에서 그걸로 이어져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제품에 대한 불편한 점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더 나아가서 정부 지원 사업은 뭐예요? 정부에서 어떠한 기관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면 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 가치와 이익에다가 사회적으로서도 공헌할 수 있는 가치, 이 아이템과 내 서비스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공헌을 해줄 수 있다,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마무리로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사업계획서에 대입을 해볼 거고, 요 내용 스토리라인을 그러면은 대표님 이 사업계획서의 그 스토리라인이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거를 사업계획서 막상 펼쳐봤을 때 진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반부에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직접 같이 뜯어보면서 어떻게 넣으시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서비스를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는 거에서 스토리 라인을 완전히 잡았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자, 그래서 그 제품 좋은 거 알겠어, 서비스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사업화할 수 있는 팀이 꾸려졌니? 그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사업계획서든 발표평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뒤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받쳐주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난 이렇게 해왔고, 난 이렇게 살아왔고, 대표자의 역량은 어떠고, 우리 팀원들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받쳐줘야 돼요. 그 스토리 라인을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항상 사업계획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걸 넣으라고 해요? 예비 창업자라면은 개인의 신분증이라든지 스캔본이라든지,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동종이나 이종 사업을 뭔가 영위하고 있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 사업에 지원해서 안 되는 사업자 등록증의 주요 업태나 업종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지원하는 그 지원자가 그 최소 요건에 부합을 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내가 이 지원 사업에 요건이 되지 않는데 열심히 사업계획서 다 썼는데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공고문을 분석이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업계획서 주제지만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공고문을 먼저 파악하는 방법도 요령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3대 패키지죠. 3대 패키지, 예비창업 패키지, 예창, 초기창업 패키지, 초창, 그리고 청년 창업사관학교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스타트업을 약간 지나는 창업을 도약해야 되는 그 사업자분들, 3년에서 7년 사이에 사업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가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서 양식은 모두 다 동일하다는 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거의 굉장히 알짜배기만 정리한 내용은 지난 영상 꼭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문을 저와 함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양식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고문을 먼저 볼게요. 20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집 공고는 매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가 예비창업 패키지로 지원을 하려다가 요건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된다. 또는 저희 이제 물어보는 이제 학생이라든지, 저는 이제 뭐 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하니까 대표님 저 이거 작년에 제가 요건이 됐는데 올해는 제가 사업자를 제가 냈다가 폐업했던 게 있는데 어떤 요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사업 계획서를 넣어야 되죠? 라는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년 공고문은 약간씩 그 지원 요건이 바뀝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봐드릴게요. 중요한 내용만 보시면 1페이지에 있다. 사업 지원 대상 예비창업 패키지죠. 신청 자격 여기 밑줄 치시고, 도움 공고, 요 공고문에 신청 자격 및 요건, 요거 굉장히 꼼꼼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이나 창업 프로그램 등 뭐 이렇게 있는데, 1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통은 선정이 되면은 0.5천만 원 정도, 그 5천만 원에서도 자부담금도 있고 어떤 현물도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다는 점,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협약 기간이 이렇고, 선정 규모가 총 930명 내외죠. 엄청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 930명도
경쟁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죠. 이미 사업을 했다가 요건에 맞아서 이미 사업에서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의 분들, 예비 창업 패키지 들어가시는 분들은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어찌됐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경쟁이 근데 모르겠어요. 어차피 경쟁을 하러 들어가고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 사이에서 싸우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쟁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청 자격. 자, 신청자 명의에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말고 다른 패키지에서는 사업 자격이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격들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나오는 이 신청 자격에서 뭐 예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원 사업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이 좀 많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신청 세부 조건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페이지의 신청 분야,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을 신청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일반 분야가 가장 선정 규모도 크고 사업자 아이템에 맞춰서도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특화 분야보다는 일반 분야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주관 기관마다 또 다 경쟁률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려는 지역, 내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뭔가 받고 싶고 같이 주관하는 기관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주관 기관, 그 리스트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다른 지원 사업들도 주관 기관을 꼭 잘 파악을 하셔서 내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지역이라든지 내가 같이 일해보고 싶은,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은 주관 기관이 있다면 그 주관 기관을 선택을 하셔 들어가면 돼요. 자, 신청 제외 대상, 이거 너무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맨 마무리에 제가 요건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조건 예외 대상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저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체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클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원 사업을 할 때 내 요건 서류에서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내 신분증이라면 그 다음은 무조건 이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이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4페이지 의무 및 역할부터 지원 내용, 이런 거는 차분히 꼼꼼히 보시면 되고, 6페이지의 사업화 자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서 이 비목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런데 대표님, 자금 조달 계획을 쓸 때 항상 저에게 물어보세요. 대표님이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사업비로, 재료비로 쓰면 되겠죠? 임금비로 쓰면 되겠죠? 절대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비목대로 먼저 쓰시고, 약간 어차피 선정이 되고 나면은 또 주관기관마다 내 사업비가 달라질 경우도 있고 다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하는 대략의 내용으로 먼저 써보시되 요 비목에 맞춰서 쓰시고,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정말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하게 돼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다, 괜찮다, 지금 사업계획서부터 너무 이 작은 비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스트레스 받지 말라, 여기에 시간 많이 쓰시면 안 된다. 시간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어디? 바로 맨 윗단, 사업계획서 맨 윗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도 맨날 매번 그렇게 보죠. 5초 안에 우리가 이 제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뭐 쇼핑몰 들어간다든지 뭐 할 때 사업계획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죠. 심사위원분들 대부분 한 사업계획서당 검토하는 시간이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하루 안에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수량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목을 끌지 않으면 스토리라인이라든지 이런 폰트라든지 그리드라든지 뭔가 배열되어 있지 않고 심사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탈락할 확률이 처음 사업화 제목부터 스토리라인 그 간단 요약본에서 이미 90% 이상 갈린다는 거. 요거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신청 및 접수부터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공고문을 파악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제가 컨설팅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 영상만 보셔도 크게 어려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직접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봐드릴게요. 자, 2024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 이라고 별첨을 써있죠. 이런 거 잘 지우셔야 돼요. 되게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거 그냥 다 붙이시고 내시는 분들 계세요.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목차 페이지에 삭제해서 제출하라고 써있잖아요. 삭제하세요. 네, 이대로 그냥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삭제하시고, 자, 추가 이미지나 표 등은 삽입이 가능한데 표 안에 행은 추가 가능하고 해당 없을 시 공란을 유지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여기 주어져 있는 데에서 막 어떻게든 맞춰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지나 표 등은 삽입이 가능하다. 안내문구도 다 지우세요. 다 지우시고, 최대한 많이 이런 안내문구나 지울 수 있는 건 지우셔야지 결국엔 제 사업계획서를 15페이지 안에 잘 담아서 넣을 수 있어요. 보통은 쓰시다 보면 20페이지, 30페이지 나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평균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린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잘 써놓으면은 10억의 가치를 하기 때문에 이 10억의 가치를 하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예창부터 시작해서 초창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이미 쓰는 방법을 마스터했으니까.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저는 쓸 줄을 아니까, 본인이 쓸 줄 알게 되면 계속 정부지원 사업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시간은 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요령을 알기까지가 저는 5년이 걸렸죠. 어떤 사업에 선정되었고 어디서 수상했는지는 제 홈페이지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현황이든지 일반 현황의 이런 거는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죠. 더 중요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폰트나 그리드, 줄 맞춤 같은 건 정말 일관적으로 잘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사업계획서에서 처음 일반 2페이지에서 산출물과 창업 아이템명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업 아이템명에서 사실 어떤 저희 멘토님, 이제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창업 아이템명만 보고 판가름한다라고. 창업 아이템명만 보고 이미 90%는 합격시킬지 불합격시킬지도 이미 나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니까 창업 아이템명을 카피라이팅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창업 아이템명 카피라이팅 하는 것만 제가 30분을 별도로 찍어야 될 정도로 너무 중요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명 잘 쓰시고, 그 다음에 개요 넘어갔을 때, 자, 명칭. 내 사업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인 것인지에 대해서 명칭을 써주고, 범주라는 거는 내가 제품이냐, 음료냐, 뭐 식품이냐, 뭐 서비스냐, 이런 거를 좀 그냥 내 카테고리를 써주는 거죠. 요 표의 내용은 우리가 편집을 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이나 요 내용만 똑같이 쓰라는 거지, 요거를 안에 줄을 늘린다거나 이미지로 추가한 거나 이거는 분명히 된다고 되어 있고, 저 또한 항상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 라인에서 중요한 거, 아이템 개요. 여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진짜 지금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네, 그런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템이 왜, 어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템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 다음에 배경 및 필요성에서 해결 방안과 함께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인 현안이라든지 지금 소비자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써준 다음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간략하게 써준 다음에 배경 및 필요성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템은 이러한 걸로 해서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점이 지금 제품이 있는데 요거 대비해서 우리 제품은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경쟁 대체제 대비해서 이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이미 목표 시장이라든지 고객이 어떻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까지도 모두 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파란 글씨 모두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황 및 구체화 방안은 지금 내가 아이템을 어떻게 지금 개발해왔고 우리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노력을 해왔다. 팀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팀원에 대한 양력이나 뭐 이런 거는 개인정보는 빼고 딱 넣을 수 있는 부분만 잘 넣어서 뒤에다가 이미 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요약 내용에서 너무 길게 쓰시지 않아도 돼요. 핵심만 간추려 넣으시고 이 요약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다 쓸 곳이 똑같이 다 있어요.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별도로 이미지라든지 표라든지 넣으면서 앞에서 썼던 요약 내용을 보충해주는, 그걸 근거자료 뒷받침해주는 내용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라인이 바로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표 시장이 어떻게 되냐, 너무 중요하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릴 건데, 어쨌든 제품을 내가 알리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 여기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었고, 제 양력 같은 거 이런 거는 약간 뒤로 밀어주고, 이 사업 아이템만을 위한 내 양력이라든지 이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는 판로까지는 어느 정도 다 확보를 해놨다, 어느 정도 검토를 다 해놨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예를 들면은 그래도 구매 의향서나 어떤 검토를 해왔다라는 거 정도 넣어주면은 충분히 배점에서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이라든지, 사실 예비 창업 신문에서 제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뭐 도안이라든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진출 루트라든지 이런 거를 그려서 넣기도 하고, 로고를 시안으로 작업해서 넣기도 해요. 로고 아무렇게나 잘 만드셔도 돼요. 보기 예쁘게.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예쁜 이미지를 저는 한 4개 정도 넣어요. 뭐 양식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칸 다 돌려서, 옛날에 저 처음에 할 때는 그림을 막 그래서 넣었었어요.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인데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성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공란으로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 접근할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함께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페이지부터 문제인식부터 쭉 뒤에 넘어가시면은 6페이지 뭐
성장 전략부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집행계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비목에 맞춰 쓰시면 되고, 우리 팀과 작은 필요성, 그 팀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쓰라고 하죠. 네, 그런 내용들 쭉 이어서 쓰신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들 첨부해서 K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있죠. K스타트업이나 이런 이제 지원 사이트 들어가면 예비 창업 패키지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업 그 지원 제출 마감 일자가 언제예요? 보시면은 공고문 보시면은 접수 기간이 2월 21일 수요일 4시까지죠. 16시까지죠. 그러면 보통 막 2월 21일까지 쓰다가 이제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이트 들어가서 또 내 회원 정보도 기입을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사실증명이라든지 증명서 뗄 때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바로 서류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하시고 회원 가입도 모두 다 완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 서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전날이나 그날 당일 오전까지는 모두 다 끝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제출하기 전에 오탈자가 또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열심히 다 해놓고 허투루 되지 않게끔 꼭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셔가지고 지원 시간 놓치신 분도 전 왕왕 봤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 확인하시고, 여기도 써있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팁들, 이런 내용들 안 나와있죠. K스타트업 내에서 뭐 어떤데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써야 되고 회원가입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안 써있잖아요. 그거 하는데도 시간 꽤 많이 걸렸어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보면은 그거 하는데도 하루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2월 21일까지가 아니라 최소 2월 20날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오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부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서는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 네,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부지원 사업을 뭔가 합격하려고, 물론 목적은 합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사업 아이템은 사실 심사위원분들도 소비자다. 잠재적 소비자다. 심사위원도 설득하지 못할 사업계획서라면, 못할 아이템이라면 사실은 시장에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시장에 나오더라도 데스밸리의 J커브까지 들어가서 바닥으로 칠 확률이 90%가 넘는데 합격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심사위원도 설득하지 못할 아이템이라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네, 사업은 정말 힘든 거니까. 그래서 내 아이템을 그러면 심사위원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인데, 이런 스킬이나 요령이나 이런 쓰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노력이 진짜 허상으로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저는 정부지원 사업을 매번 준비하고 저도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제가 정부지원 사업 처음에 창업할 때 너무 도움 많이 받았었고, 그걸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로 정부 기관이라든지 진짜 민간 기관이라든지 멘토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거 도와주신 내용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노하우와 함께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같이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모두 지원하시는 사업 반드시 합격하시고 발표평가까지 가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고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영상 지금 정말로 양질도 잘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프로필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담당자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